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크리스입니다. 네, 제 옆자리가 비어있죠. 2021년에는 영어 공부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올렸었어요. 제가 가진 능력 중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경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요청을 했고 저를 도와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제 공부 팁을 줄 제 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 응용경제학과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석사 버지니아 공대에서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때부터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생각도 좀 정리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제 개념이나 경제 공부를 한다고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 분들께서요, 어떤 경제적 지식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이 뭐 FOMC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들어봤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썸네일에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화장품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걸 알아야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FOMC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뭐 땅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FOMC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OMC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FOMC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FOMC는 약자를 보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래서 공개시장운영위원회라는 뜻이에요.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라는 연방준비제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Fed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줄임말이거든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각 주의 권한이 매우 큰데요. 이때 여러 스테이트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컨트리를 바로 연방국이라고 부릅니다. 연방국은 자체 주가 각각의 사법, 입법, 행정기관을 가지고 경제, 교육, 치안을 알아서 운영합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FOMC는 중앙은행에 속해 있는 산하에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FOM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겠죠.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국민들한테 걷는 거죠. 세금이라고 치면 뭐 돈을 벌면 소득세를 걷어간다든지, 뭐 자동차 몰면 뭐 환경부담금세 이런 거 걷어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부동산세도 낼 테고, 그런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건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가,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 이게 재정정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서 중앙은행이 나와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이에요. 그래서 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쉽게 생각하면 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뭐 만 원짜리 지폐,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돌 것인가를 조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장을 잃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를 운영을 못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직접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눠줄 건가,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아니면 또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우리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정책을 세워서 돈을 걷고 쓰는 거, 이게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보면 되시고, 통화정책 같은 경우, 즉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금리, 지금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음. 시장에 돈이 얼마만큼 많이 돌아다니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는 중앙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하면 혹시 그게 어떻게 되나요? 센트럴 뱅크. 센트럴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저희가 그냥 아는 시중은행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건 뭐 농협, 그렇죠. 하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카카오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네. 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시중은행이랑 뭐가 달라요? 그 중앙은행은 좀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농협 이런 것들의 은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 은행도 만약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돈을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은행들의 은행이니까 일반 이런 개인한테는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할 수가 없나요? 그쵸. 저희는 중앙, 즉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뭐 돈을 빌리거나 뭐 적금 들고 예금 들고 할 때는 시중은행에 하는 것이죠. 아, 이해됐어요. 완전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이자율? 그건 말 그대로 내가 저축하면은 나오는 그런 이자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정해요. 이자율을 정하는데 그 이자율은 주로 이제 중앙은행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은행하고 같이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 시중은행들이 저희한테 또 이자율을 매기겠죠. 아, 그래서 이자율이 변경되면 그 얘기인 즉슨 또 한국은행이 책정한 금리도 다르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즉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해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제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에 빌려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럼 시중은행은 돈이 생기겠지. 여기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치. 3% 이자율 3%에. 그렇죠. 그럼 또 이 시중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그쵸. 돈을 빌릴 때, 대출할 그쵸, 때. 그러면 똑같이 3%를 하면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뭐 4%나 조금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정하는 그 금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빌릴 때 이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올리면 저희가 빌리는 이자율도 좀 올라가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면 그 저희가 빌리는 이자율도 좀 내려가겠죠. 완전 이해됐어. 그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왜 이 두 개가 다른가? 왜 두 개로 나뉘냐는 그래, 건데. 맞아. 그거 왜 나눴을까? 그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한국에서 나누잖아요. 뭐 법원, 행정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 견제. 삼권 분립, 뭐 그런 거. 견제를 하는 거죠. 균형과 견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 때 너무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면 이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독단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견제는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중앙은행의 어떤 총재 자리는 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완벽히 둘이 다른 정책을 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둘의 정책이 너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한다. 근데 그게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너무 시중에 많이 돌지 않도록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눌 많은 이야기들, FOMC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국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대체로 좀 이 중앙은행과 좀 연결된 내용이 많을 거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